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득세는 부가세와 좀 다르고요. 부가세는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내가 내는 세금은 아니죠. 하지만 소득세는 실질적으로 내가 사업을 하면서 번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내는 세금입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세금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우선 이제 물건 잘 팔리고 사업이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국가와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매출이 많고 수익이 많을수록 국가에 내야 될 세금이 훨씬 많아져요. 최고 세율이 42%가 되니까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6%인데 그 정도의 세금을 국가에서 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세금 사업을 하면서 국가와 동업을 하고 있다. 매출이 적을 때는 조금만 떼어주는 거고 매출이 많을 때에는 거의 절반을 떼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동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사업을 하시면서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특별히 또 어려운 것들은 물론 세무대리인이 하겠지만은 기본적인 것들은 아시고 사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사업자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 그리고 유익한 것들을 제가 해놨으니까 잘 보시고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까요? 소득세란 의의가 있죠. 개인이에요. 법인이 아니고요. 개인이 1년, 그래서 1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말하고요. 경제활동으로 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소득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잖아요. 그 경제활동에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제활동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우선 6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자,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주죠. 이자 소득이 있고요. 배당, 주식을 사면은 연말이나 결산할 때 돈을 주잖아요. 배당 소득이 있고요. 근로소득, 직장에서 일을 하면 급여를 받죠. 이 근로소득이고요. 사업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 이 사업소득은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영업자도 계시고, 우리 또 인터넷 셀러분들도 다 사업소득이에요. 오픈마켓자, 오픈마켓 판매자분들도 다 사업소득에 해당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버는 돈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요. 연금 소득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그럼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기타 소득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중에 하나의 소득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세 개의 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종합소득은 요 6가지 소득을 다 합산해서 그 다음에 5월 1일부터 5월 31일, 5월 한 달간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가 모든 소득에 대해서 자세히 보지는 않을 거고요. 사업소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사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이자, 배당, 근로 이런 소득은 장부에 기록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 사업자분들은 매출이 있고 매입이 있고 여러 가지 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장부에 기록을 해야 돼요. 그 근거는 증빙서류가 되겠죠. 이 증빙서류를 근거로 해서 장부를 작성하고 그 장부를 근거로 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거예요. 이 증빙서류는 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고 5년간 보관해야 되는데 세무서에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보관하시면 되고, 장부도 제출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보관하시면 되고, 그걸 근거로 신고서만 제출하고 납부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장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복식부기가 있고 간편장부가 있습니다. 간편장부는 단식부기라고 얘기하는데, 간단히 장부를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100원 있다 생각해볼게요. 매출 100원 있다. 그럼 간편장부는 매출 100원 있으면 끝나요. 그런데 복식부기는 차변과 대변이라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있고요. 이 요소에 써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 중에 매출 100원이 있다 그러면은 매출 100원이 있고, 이건 대변에 쓰고, 차변에는 그러면은 어떤 게 있어요? 내 매출했으면은 돈을 안 받았으면 매출 채권이 있겠죠? 매출 채권 1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양쪽에. 요건 회계 지식이 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간편제보가 좀 더 쉬운 장부인데 우리가 세법에서는 전년도 수익금액, 기준금액이 이제 수익금액인데 매출액이죠. 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의무를 부과를 해요. 그러니까 작년에 수익금액이 3억 원 이상이다. 그럼 복식부기 의무자고요. 3억 원 미만이다. 그러면은 간편정보 대상자예요. 수익금액이 크다면은 좀 더 의무를 많이 부과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당해연도, 올해 내가 개업을 해가지고 신규 사업자다. 작년도 수익금이 없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간편정보 대상자입니다. 이렇게 장부를 기재하는 거예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럼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산세.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두 번째는 추계로 세금을 계산해요. 추계가 뭐냐면은 어림잡아 계산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이런 사업은 이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미리 조사를 해가지고 정해놓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가지고 추계로 세금 계산할 때는 국가에서 정해놓은 그 금액, 그 비율, 그 금액만큼만 비용으로 인정을 받고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추계로 계산하면은 무조건 이익이 납니다. 손해는 절대 안 생겨요. 그 세금을 내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실질적으로 손해가 났다. 근데 장부를 안 써가지고 이걸 입증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 추계로 하면은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내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장부를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소음에 올 경우에 한번 볼게요. 도소음에 올 경우에 전년도 수익금액 3억 원 이상이면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했죠.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장부를 써야 되고 장부를 안 쓰고 신고를 하면은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조건 붙어요. 산출세액 20%. 자, 산출세액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20%가 붙고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근데 3억 원이 미만이다. 그럴 경우에는 간편정보 대상자인데 이 간편정보 대상자 중에서도 4,800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이면은 가산세가 붙지만 그 미만일 경우는 또 붙지 않아요. 수익금액 4,800만 원 미만이면 많이 영세하다고 봐서 국가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편정보 대상자인데 복식부기로 장부를 썼다. 그럴 경우는 산출세액 2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